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내 원전 절반에 설치되어 있는 해수 설비가 1996년부터 법적 기준을 위반해 가동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수원은 승인 절차를 누락했고 규제기관은 이를 30년 가까이 몰랐던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의 신월성 원전 1호기. 지난해 12월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냉각수로 사용되는 해수에 이물질을 거르는 원전 설비가 기준을 위반해 가동되어 온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했습니다. 한수원이 원전의 바닷물 취수 설비에 회전하는 여과장치, 즉 회전 여과망을 설치하면서 국내 원전 기술 기준과는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한 겁니다. 원안위 확인 결과 다행히 원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회전 여관망 설비가 고장나는 경우에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부착식 앵커가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당초 한수원이 시공에 사용한 원전 설계 자체가 국내 법적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법적 기준에서는 미국 ACI 기준에 의해 부착식을 쓰지 않지만 한수원은 유럽 시험 기준으로 인증된 부착식 앵커 볼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안위 승인을 받거나 검토를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하거나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원전 인허가와 심사를 전담하는 원안위가 30년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지난 1996년 이후 지어진 원전 13기 등 국내 원전 절반이 넘는 16기에서 모두 같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한수원이나 규제기관이나 이걸 모르고 오랜 세월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가 또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게 이제 안전계통 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불러오는 거잖아요. 원안위는 기준을 위반한 한수원에 법적 처벌이나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신월성 원전 1호기는 예정보다 40여일이 지난 이번 주쯤 재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고준위 방패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 방패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임시 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원전 부진의 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고준위 특별법 조항은 중저준위 방패물 특별법 18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원전 부지가 고준위 방패물의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한 보문 상가가 4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개발을 미루고 있고 관광공사는 뒤늦게 투자 촉진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만들어진 보문상가입니다. 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보문단지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고 지난 40년 넘게 대표적인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관광객이 줄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관광공사는 시민과 상인들의 반발 끝에 지난 2019년 민간업체의 상가를 매각했습니다. 업체는 이곳에 대형 복합 상가를 조성하려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착공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의회에선 그동안 보문상가 정상화를 끊임없이 요청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관광공사가 다 합쳐서 빨리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보문단지 관리권을 갖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매각 이후 투자 개발을 민간에 요청했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업체로부터
보문상가 개발 계획서를 받아 현재 논의에 들어갔고 상가 시설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수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투자를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문 단지 내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도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상인들은 유원지의 건폐율이 현재 20%로 낮아 각종 투자와 개발 사업이 어렵다며 건폐율을 30%로 높여달라는 건의서를 경주시에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도 내 교량과 터널, 가스시설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54.7%로 전국 평균 66.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진 대상 4,144곳 가운데 1,879곳에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내진 보강 실적이 저조하자 경상북도는 올해 특별 교부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진 성능 확보에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 건축물도 내진율이 10.9%로 전국 평균 15.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1978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2,101회 가운데 경북은 664회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고 77%가 동해안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와 도의회, 울릉군은 일본의 독도의 날 행사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일본 시마네 현이 18년째 반복하고 있는 독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일본은 역사 왜곡에 대해 대한민국에 사죄하는 한편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세계 평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년간 큰 논란을 빚어온 영덕 남정의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가 풍력단지 사업 입안서를 최근 허가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등 인허가와 관련된 공식 절차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남정면 봉황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2018년 이후 주민 반발로 수차례 제동이 걸렸는데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최근 사업자가 제출한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입안서를 허가해 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반대 주민들은 풍력단지 사업 계획과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행정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설명서라는 공청회라는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풍력발전단지와 불과 1km 이내 거리에 7개 마을이 위치해 심각한 소음과 저주파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km 안에 많은 마을들이 자리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선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에 대해 사업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왔고 인근 마을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 이후 발전 사업의 이익도 주민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86% 이상 확보해서 군에다가 드디어 인허가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주민들께는 사업 내용을 100% 공개하여 끝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덕군은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앞으로도 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주민 의견 청취, 실시계획 인가 등 2, 3년의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 토지 적성 평가를 할 거고요. 영덕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재영향성 검토,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그 주민 의견 및 그 군의회 의견 청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덕 남정면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지난 5년간 큰 갈등을 불러온 만큼
앞으로 있을 환경 영향 평가나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옛 포항역 부지에 들어서는 7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신세계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 안전영향평가 심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도 건축 심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올 연말쯤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일반 아파트의 2배인 6년으로 예상되며 현재 포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만큼 분양 시기는 추후 포항 지역의 주택 수급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새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는 24일까지 학교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합니다. 중점 점검 분야는 학생 안전, 산업 안전, 시설 안전 3개 분야로 세부적으로는 통학 안전관리, 학교 건축물 안전관리 등 12개 부문을 점검합니다. 학교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점검을 한 뒤 교육청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포항시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며 교감할 수 있는 AI 로봇을 지역 어린이집에 대여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AI 로봇은 음성인식과 동작 구현이 가능하며 특히 눈동자 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주씩 돌아가며 AI 로봇 대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해충인 응애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꿀벌 폐사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입식비, 사료비, 보온력이 우수한 EPP 벌통을 제공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전담관을 지정해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식품부는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방제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이 성분의 내성을 가진 응애가 확산해 꿀벌 폐사를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 방제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항공 방제에 사용했던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가 농촌진흥청 등록 약제임에도 최근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